코로나 사태로 급격히 어려워진 도민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추산되는 14만 4천여 세대 중에 어제 4,618세대가 제주도 지원금 전용 포털 사이트인 행복드림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어제 신청 가구 가운데 2,230가구는 오늘 중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세대주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오늘 지급금액은 총 8억여 원입니다. 세대원 중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는 가구는 지급 제외 대상인 공무원이나 교직원,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을 다니시고 직장 가입자분들은 그 연말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들을 갖고 계신데요. 조금 불편하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건강보험 사이트나 아니면은 우리 읍면동의 키오스크 또는 건강보험의 직접 방문들을 통해서 직장 건강보험 득실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걸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생략하고 싶습니다만은 현재 건강보험이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가 적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고 싶어도 저희에게 자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제외 대상인 직장 여부인데요. 이것을 개인들이 기입을 하고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라도 오류가 발생되면 또 큰 불신과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기는 합니다만은 저희로서도 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건강보험 가입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그 과정이 조금 번거롭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저희들은 그 불편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제도상 제약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보다 편하게 접수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행정이 떠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 건강보험공단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바탕으로 해서 매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당일 접수건을 심사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장 접수는 일과 시간인 오후 6시에 마감할 수밖에 없고요. 온라인 신청은 밤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제 오전 9시에 행복드림 사이트를 처음으로 열자 많은 분들께서 접속을 하셨습니다. 접수 첫날인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하루 동안 11만 8천여 명의 도민들께서 지원금 사이트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접속을 통해서 신청까지 마치신 분들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분들이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접속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위소득 100% 이상인 경우 세대주 이름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청 절차 계속 진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안내를 받고 이제는 그것을 숙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한꺼번에 많은 도민들께서 궁금증 또는
신청 절차 진행을 위해서 방문하셨는데 클라우드 저장 및 처리 용량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서 접속에 과부하나 서버 다운 없이 사이트가 순조롭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신청부터 처리, 지급까지 절차별로 세대주에게 문자 서비스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알려드려야 되는 이유는 제3자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세대주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교훈 삼아서 시행착오는 최소화하고 도민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제주도만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를 부분적으로 연동시킴으로써 행복드림 사이트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대규모 도민 대상으로 자체 온라인 시스템 신청 접수를 받는 시도인 만큼 중간중간 시행착오는 빠르게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행복드림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로 접수 자체가 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5번 계속 입력 오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입력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있는 고의성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상 또는 접속자의 사용 유형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접속자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과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서 2차, 3차 우리 중앙정부 지원금 또는 우리 제주도의 추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반영해서 더 나은 신청 및 지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우리 신청자분들은 세대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접수와 처리를 위해 5월 8일까지는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에 맞춰 접속하시면 바로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접수 첫날인 어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들께서 신청하도록 하였고요. 화요일인 오늘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도민들께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1942년, 52년, 62년생이라든지 아니면 1977년생 등이 오늘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온라인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궁금하거나 또 급하신 마음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께서 2번 걸음하시지 않도록 우선 신청은 저희들이 받아놓고요. 대신 이것을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은 현장 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주에 생년 끝자리 해당하는 날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주형 재난긴급 긴급생활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분들은 5월 22일까지만 신청하시면 빠짐없이 지급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다고 먼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일단 가접수는 해놓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음 주에 신청하시는 분들 원래의 차례가 돌아와야 입력이 되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 업무에
부담이라든지 또 현장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셔서 자기 해당 차례가 아닌데 직접 발걸음하시는 일은 가급적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를 온라인 접수와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현재 15명으로 구성된 전담 대응팀이 전화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본인이 해당되는지, 그다음 건강보험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저희 전담 대응팀 안내 요원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응답해 드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보험금을 얼마를 냈는지는 가지고 계신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모바일이나 인터넷 또는 건강보험공단 창구를 통해서 아주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문자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주변에도 이런 내용을 알려주셔서 실제 전담 대응팀이라든지 현장의 접수 창구 인력은 꼭 필요한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도민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시급한 상황에 놓인 도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소득이 유지되는 도민들은 부득이하게 제외하였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이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이번 지급을 통해서 추가 지급의 여력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 위기가 더 지속될 경우에도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제주도에서 추가 지원의 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추겠습니다. 앞으로 위기 상황이 단계별 진행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적정한 지원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날로 더 커지다 보니까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마는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이기고 어려운 위기의 시기를 잘 버티어서 우리 위기가 회복의 시기로 전환될 때 제주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께서 뜻과 협조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가 지급 기준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1차 지급한 그 효과나 도민들의 의견들을 꼼꼼하게 수렴을 해서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재원이라든지 시기적인 촉박함이라든지 또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한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혜택을 넓히거나 더 간편하게 하고 싶은 부분들을 뜻대로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준이라든지 이번 절차가 절대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의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정부하고 여당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 관련 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급 재정이 만약에 이제 뭐 100%로 확대가 된다면 지방 재정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보세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예,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절대적인 이게 어떤 가치관에 따른 문제라든가 아니면 더 주고 싶고 뭐 인색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재원의 문제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목표로 할 것인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합리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제주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전 도민에게 지급을 하려고 하면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는 횟수를 줄이든지 금액을 줄이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기준을 현재의 소득 급감이라는 그 긴급 상황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제외를 하자. 사실은 그 부분만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위소득 50%로 할 거냐, 70%로 할 거냐, 100%로 할 거냐는 재원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과연 우리가 이게 내수시장을 진작하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생계의 소득 급감 때문에 생계의 급격한 변동에 처한 것에 대한 우리가 위기를 넘기기 위한 지원인지 이런 성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나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아마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면 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00% 주고 그 다음 30% 고소득층은 환수하면 되지 않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제도 당정청 또는 홍남기 총리의 부총리의 그 고민들을 저희들이 옆에서 봤을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은 가구별로 하는데 세금은 개인별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세금을 환수하려면 우리나라 헌법상 법률이 없으면 세금을 매길 수도 없고 환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이 법을 바꾸다 보면 다른 조세법까지 다 체계를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할 시기적인 여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다음 또 재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국채 발행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국채는 다른 나라가 갚아주는 게 아니죠. 결국 우리 국민이 갚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안 갚으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채라는 게 아무리 장기로 발행을 해봐야 5년물, 10년물, 20년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채가 시장에서 인수가 될 때는 국가부도 프리미엄이 적용돼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국가 신용도로 연결되면서 몇 조 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이 결과가 몇백 조의 타격으로 올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정책 당국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도 재정은 그보다는 규모도 작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를 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재원만 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지방들 같은 경우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매칭할 돈도 없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한정된 재원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1차 지원할 뿐만 아니라 2차 지원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관을 마련해 놓고 만약 위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3차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제주의 일자리라든지 제주의 주력 산업들이 기반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긴급 지원책이 제주도 차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재원 여력을 확보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 대상이라든지 지급 기준, 금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더 충분히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만은 이것을 현실적인 재원과 정책 효과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최후의 상황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방안들을 짜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